시청자 여러분, 오늘 큰 일이 하나 있었죠.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 장면이 TV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TV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관련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네,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제 1심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전유옥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작가님, 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1심 선고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 드셨어요? 뭐 예상한 대로죠. 예상한 대로다. 그렇긴 하지만은 직접 이제 생중계해갖고 판사의 선고문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문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이 나라의 그 비극이 오늘 이 현장에서 끝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참 참담하지만은 반드시 딛고 일어서서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려 18개입니다. 18개.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1심 선고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 판사가 들고 온 이 서류 뭉치도 상당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그림 보여드리면 예, 저 정도입니다. 저게 다 하나의 판결문처럼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서류인데 최순실 씨보다 혐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가 더 많으니까 최소 2시간은 넘겠거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에 파란 골무를 좀 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그러네요. 예, 이게 사실 판결문에 침을 바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잘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골무를 골무를 써서 이렇게 잘 넘기게끔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국정농단의 당사자 2명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인데 2명 다 일단 1심이 다 이제 나온 거예요, 노 기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같은 경우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그리고 추징금 72억 정도를 받아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 징역 연수는 조금 더 줄고 벌금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의 어떤 공범 혐의가 13개가 겹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법원의 판단을 봤더니 다 같은 어떤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뭔가 추가 혐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형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한 가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꽤 많이 좀 부과가 됐잖아요. 70이요. 근데 두 사람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액수가 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걸 좀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람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직접 취하진 않았지만 뭔가 뇌물을 받는데 관여했다 이런 게 인정이 되면서 두 사람 모두 벌금 액수는 같았지만 최 씨가 추징금을 좀 선고받는 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이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만나보시죠.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누구를 구속시켜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 죄도 없이 증거도 없이 구속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조작된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물적 증거 하나도 없는 오늘에야 이제야 1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굴복하지 맙시다. 네, 태극기 집회가 열린 모양입니다. 전 작가님, 오늘 네. 굉장히 막 과격한 언어도 나오고요. 무슨 뭐 작두 같은 것도 등장하고요.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고 해요. 예.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지지자 역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민주화 속에서 선거 권력의 신성함을 통해서 당선을 시킨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국민들 앞에 보여줬다는 거 저는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
근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들 오늘 뭐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불참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었죠. 자, 그동안 뭐 재판 보이콧을 계속 좀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자, 목소리를 잠깐 듣고요.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아, 정말 참 끔찍한 예. 거짓말도 맹간해야지. 그렇게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게 건전한 이 분위기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어요. 정유라를 이게 글쎄 한마디로 민망스럽게 그지없는 얘기들이 요즘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입에 그런 얘기를 담어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이럴 얘기도 지금은 그냥 막 하고 막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을 이유로 오늘 불출석했다고 하는데 전 작가님 좀 씁쓸한 표정을 지시네요. 저 목소리 들으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했었고 예. 또 저도 이제 그 파란만장함 속에서 이제 끼어들었던 사람인데 네. 저도 저 인터뷰를 보면서 예전에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말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최순실 그 일가, 최태민 일가로부터 어떤 식으로 유린당하고 속았는지 이걸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께 죄송함을 말해야 되는데 저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동네에 찾아온 그 친구하고 같이 무슨 그 신변 얘기하는 저 언어의 그 품격과 대화하는 내용에 좀 절망했는데 오늘 같은 날 저걸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심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정말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됐잖아요, 노 기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혐의와 이런 것들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온 국민이 그냥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1심 선고가 이제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법정 안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이제 좀 이제 검색을 받는 국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 이번에 모든 방송국에 어떤 취재진이 들어가서 무턱대고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어떻게든 이제 처음으로 진행되는 생중계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섭외한 이제 외부 업체 카메라를 고정을 해서 또 방청객 얼굴이 공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청객은 철저하게 찍을 수 없도록 하고 좀 제한된 한에서 좀 촬영을 했는데 어쨌든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작가님 어떻습니까? 저 TV로 생중계된 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전 작가님은 생중계된 거 그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필요했다고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글쎄요, 이제 중계 없이 이렇게 선고가 내려졌다. 그것을 기사로 읽는 거 하고 판사의 그 선고문을 그 또박또박 읽는 2시간을 함께 했다는 거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의 역사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다 봅니다. 아프지만은 그 현실을 눈을 똑바로 뜨고서 직시해야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한 김세윤 부장판사 이름 석자가 계속 올라와 있던데요. 자, 김세윤 부장판사 오늘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판장의 지시 통제에 따라서 정숙을 유지하면서 선고를 지켜보셔서 오늘 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나는 경우에는 선고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방청석에서 이처럼 소리를 내거나 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즉시 법정 경위에 의한 퇴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세윤 부장판사인데요. 저는 김세윤 부장판사 별명이 눈에 띄던데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문 읽을 때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반응이 뭐 한 번도 안 틀리고 읽네 이러면서 상당히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반응이었는데 김세윤 부장판사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별명이 유치원 선생님, 재계 저승사자 또는 선비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군요. 이게 보통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피고인의 그런 방청권을 좀 보장을 위해서 발언을 충분히 좀 듣는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는 그런 성격의 그런 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말을 좀 균형 있게 귀담아 듣는다고 평가가 자자한 판사로 유명해 있어서 또 유치원 선생님, 선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2017년엔 서울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도 선정이 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세윤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오늘 그 뭐 1심 그 선고하기 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정 내에서 무슨 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까? 네, 뭐 실제로 이제 방청 사실 이게 추첨권에 추첨이 돼서 오게 된 그런 경우일 텐데 갑자기 뭔가 좀 욕설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방청하지 않겠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방청을 거부하고 나온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하는 거 보면 꼴이 아니니까 그렇지. 보면 뭐래? 재판하는 거 보면 뭐 하느냐고. 올바른 재판을 해야지. 지금 뭐야? 대통령 죄도 없는데 갔다가 감옥에서 30년? 아, 얘기하지 마! 아무 죄 없는 대통령도 니네들이 끌어내려서 귀양 보내더니 오늘 이제 드디어 사약 내리냐? 어? 이 나라 망했어. 좀 전에 뭐 유치원 선생님으로 불린다는 김세윤 부장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김세윤 부장판사의 무슨 글쎄요 관까지 뭐 등장을 하고 정말 참 볼 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봐서도 안 되고요. 글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무슨 엽기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김세훈 판사는 자기의 직분을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법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저것을 무시하는 지지자들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섬에 갇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물론 자신의 그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되고 소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견의 가치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그 폭력적인 표현 양식이라든가 네. 또는 저런 식의 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전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본인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이제 구치소에 있었을 텐데 구치소에서 저걸 다 지켜봤을까요? 노 기자 어떻습니까? 구치소에서는 TV 생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이지만 본인은 결과를 바로는 알아들을 수 없었을 거고요. 예, 하지만 접견을 뭐 유영하 변호사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접견으로 온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지 않았을까? 지금쯤이면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뉴스 정도에서부터는 또 본인이 직접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금방 결과를 알고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불참했지만 국선 변호인, 궐석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선 변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법정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잠깐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접견을 못 하신 거는 맞으신 거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먼저 들어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혹시 결과에 따라서 항소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항소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라 제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소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론 여지서를 한 200페이지 넘게 냈다고 들었는데 그거 뭐 끝까지 뭐 최선을 좀 다하신다는 의미시죠? 예, 저희 국선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강철구 국선 변호인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박근영 전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전 이사장은요. 불과 며칠 전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무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들을 하셔도 그런 우리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친족이라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 차례는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네, 박근영 전 이사장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렇게 무죄를 주장한 바 있는데 전 작가님, 물론 박근영, 박지만 두 동생들도 오늘 저 생중계를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지켜봤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만 씨나 근영 씨한테는 박 전 대통령이 자매고 형제겠지만은 아마 박 전 대통령한테는 저 형제들의 공간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가족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늘 하던 말이 전생의 원수가 이생에서 뭐 형제가 돼서 만난다 하는 것처럼 예. 굉장히 최태민 일가에 의해서 이간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동생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동생들은 되도록이면 뭐 유세를 한다거나 이럴 때 밤에도 사람들에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했었고 저 동생들의 처지를 보니까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옛날에. 예, 그러셨군요. 근데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가요. 이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요. 좀 눈길이 갔습니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논평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시적인 문장도 좀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요. 전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논평? 글쎄, 간만에 본 굉장히 좋은 논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예.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 청와대도 잊지 않아야 되고 예. 뭐 자유한국당 온 나라가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일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형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한 가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꽤 많이 좀 부과가 됐잖아요. 72억. 근데 두 사람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액수가 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걸 좀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람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직접 취하진 않았지만 뭔가 뇌물을 받는데 관여했다 이런 게 인정이 되면서 두 사람 모두 벌금 액수는 같았지만 최 씨가 추징금을 좀 선고받는 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이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만나보시죠.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누구를 구속시켜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 죄도 없이 증거도 없이 구속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조작된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물적 증거 하나도 없는 오늘에야 이제야 1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굴복하지 맙시다. 네, 태극기 집회가 열린 모양입니다. 전 작가님 오늘 굉장히 막 과격한 언어도 나오고요. 무슨 뭐 작두 같은 것도 등장하고요.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을 이유로 오늘 불출석했다고 하는데 전 작가님 좀 씁쓸한 표정을 지시네요. 저 목소리 들으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했었고 또 저도 이제 그 파란만장함 속에서 이제 끼어들었던 사람인데 저도 저 인터뷰를 보면서 예전에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말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최순실 그 일가, 최태민 일가로부터 어떤 식으로 유린당하고 속았는지 이걸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께 죄송함을 말해야 되는데 저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동네에 찾아온 그 친구하고 같이 무슨 그 신변 얘기하는 저 언어의 그 품격과 대화하는 내용에 좀 절망했는데 오늘 같은 날 저걸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심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정말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됐잖아요, 노 기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혐의와 이런 것들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온 국민이 그냥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1심 선고가 이제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법정 안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이제 좀 이제 검색을 받는 국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 이번에 모든 방송국에 어떤 취재진이 들어가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큰 일이 하나 있었죠.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 장면이 TV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TV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관련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네,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제 1심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전유옥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작가님, 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1심 선고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 드셨어요?
뭐 예상한 대로죠. 예상한 대로다. 그렇긴 하지만은 직접 이제 생중계해갖고 판사의 선고문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문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이 나라의 그 비극이 오늘 이 현장에서 끝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참 참담하지만은 반드시 딛고 일어서서 극복. 예.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지지자 역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민주화 속에서 선거 권력의 신성함을 통해서 당선을 시킨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국민들 앞에 보여줬다는 거, 저는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 근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들 오늘 뭐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불참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었죠. 자, 그동안 뭐 재판 보이콧을 계속 좀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자, 목소리를 잠깐 듣고요.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죄송합니다. 아, 정말 참 끔찍한 거짓말도 앵간해야지. 그렇게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게 건전한 이 분위기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어요. 정유라를 글쎄요. 한마디로 민망스럽게 그지없는 얘기들이 요즘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입에 그런 얘기를 담어,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이럴 얘기도 지금은 그냥 막 하고 막 행동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려 18개입니다. 18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1심 선고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 판사가 들고 온 이 서류 뭉치도 상당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그림 보여드리면 예, 저 정도입니다. 저게 다 하나의 판결문처럼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서류인데 최순실 씨보다 혐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가 더 많으니까 최소 2시간은 넘겠거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오른손에 파란 골무를 좀 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그러네요. 예, 이게 사실 판결문에 침을 바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잘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골무를 이렇게 넘기는 골무를 써서 이렇게 잘 넘기게끔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국정농단의 당사자 2명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인데 2명 다 일단 1심이 다 이제 나온 거예요, 노 기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같은 경우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그리고 추징금 72억 정도를 받아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 징역 연수는 조금 더 줄고 벌금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의 어떤 공범 혐의가 13개가 겹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법원의 판단을 봤더니 다 같은 어떤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뭔가 추가 혐의가 있습니다.